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닥.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여러분 어제 안녕히 주무셨나요?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잠만 잘 자고 일어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데요. 오늘 토크닥터 토닥, 잠을 잘 못 이뤄서 고생이신 분들께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수면 장애를 주제로 함께 할 텐데요. 먼저 건강맨 이원구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맨 이원구와 함께 건강한 정보, 흥미진진한 퀴즈와 함께 하시죠. 네, 수면 장애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주실 신경과 전문의 류한욱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질환 관련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사실 신경과 신경외과 조금 다른 거는 알겠는데 이 신경과에서 특히 어떤 질환들을 주로 다루는지 궁금합니다. 네, 신경과에서는 말 그대로 신경계와 관련된 질병을 치료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크게 뇌와 척수에 해당하는 중추신경계와 팔, 다리, 몸통에 분포하는 말초신경계에 해당하는 질환을 치료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분포하는 근육 질환까지도 우리가 다뤄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병을 보면은 가벼운 두통이나 어지럼증, 그리고 심각한 이제 뇌졸중이나 치매, 파킨슨 같은 운동 질환 것들이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말초신경 질환이라든가 오늘 다룰 수면 장애까지 저희가 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오늘의 주제가 수면 장애인데 수면이라고 하면 보통 밤에 그냥 졸리면 자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 같은데 단순히 잠이 들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질환들이 있을까요? 네, 수면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신체 활동입니다. 그래서 정신적 피로가 우리가 수면을 취하면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할 경우에 신체나 건강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는 잠을 잘 못 자는 불면증이 있고 코를 많이 골면서 숨을 잘 못 쉬는 수면 무호흡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어떤 심하게 그 잠과 연관돼서 이상 행동을 보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렘수면 행동 장애나 하지불안 증후군 그리고 주기성 사지 진전 같은 아주 복잡한 이름의 질병들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한번 체크해 볼 방법이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면 장애는 매우 많은 종류의 질병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체크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코를 지나치게 많이 걸고 자면서 숨이 막힌다거나 아니면 밤에 충분히 주무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 낮에 피곤하거나 졸릴 경우에는 우리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동침자에 의해서 우리가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 동침자분께서 자는 중에 환자분이 어떤 꿈에서 나오는 행동을 직접 재현하는 듯한 이상한 행동을 보인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아직 옆에 체크해 줄 사람이 없기도 하고 또 뭐든 혼자서도 척척 잘하는 스타일이라서 그 현대 기술에 발달했잖아요. 네네. 어플로 제가 수면을 좀 체크해 보고 있는데 오. 옹우 씨는 어떠세요? 저는 아까 말씀 중에 되게 뜨끔했어요. 코를 심하게 곤다든가 되게 뜨끔했는데 저는 뭐 그렇다고 뭐 꿈에서 네. 싸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평화주의자라서. 자, 수면 장애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준비했습니다. 건강요원과 함께하는 첫 번째 OX 퀴즈 함께 보시죠. 네, 웰빙 운동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운동 요가. 오늘은 요가로 건강을 지키시는 분들을 만나러 와봤습니다.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꿈을 꾸면서 하는 행동을 그대로 나타내서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은 수면 장애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네, 그럼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밝게 입고 계신 우리 어머니. 네, 왜 수면 장애라고 생각을 하셨죠? 정상적인 그런 수면을 못 취할 수가 없으니까 네, 꿈에서 하는 행동이 무의식이지만 수면 장애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쵸. 같다. 내가 이거는 꾸준히 한다. 이 동작은 꾸준히 한다. 어떤 건강을 위해서. 아동무카. 아도무카. 예, 예.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네. 오,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어디에 좋은가요, 어머니?
네. 신체 전반에 걸쳐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해본 전반에 결과. 걸쳐서. 네네네. 잠을 잘 오게 하는 어떤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근육을 움직여주니까. 네, 감사합니다. X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왜 수면 장애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잠을 이렇게 얌전하게 안 자고 이렇게 네. 뒹굴면서 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잠자면서도. 어머님은 그럼 요가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잘 하는 동작도 네. 자꾸 좀 못해서요. 15년쯤 됐어요. 15년쯤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 하나요. 와, 지금 그렇게 안 보이세요. 방송 나오는데 나이까지. 굉장히 젊게 사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네.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네, 꿈을 꾸면서 하는 행동 그대로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은 수면 장애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수면 단계는 이제 우리가 렘 수면과 비렘 수면 단계로 나누는데 꿈은 대부분 이제 렘 수면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렘 수면 단계에서는 모든 그 호흡 근육을 제외한 모든 근육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마비가 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꿈을 꾸면서 나타나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과격한 행동이나 아니면은 뭐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하면서 동침자를 괴롭히는 수가 있게 되죠. 이러한 수면 장애를 우리가 렘 수면 행동 장애라고 하는데 이러한 그 특징을 보이는 환자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사실 수면 장애 하면 불면증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저는. 근데 단순히 잠이 안 오는 증상만으로 좀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네, 불면증 하면 흔히 우리가 잠을 잘 못 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데 불면증은 잠에 들기도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중간에 자주 깨는 거 그리고 숙면을 잘 취하지 못하는 것까지 아주 광범위한 증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주변에서 병으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낮에 조금 더 주무시라든가 아니면은 뭐 안 자다 보면 잠이 오겠지라는 식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받아 넘기시는 분이 있는데 심지어 불면증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 가운데서도 이것을 병으로 인지하지 못하시고 그냥 잠이 안 오니까 수면 좀 주세요라고 이제 의사분한테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불면증은 우리가 분명히 밤에 굉장히 피곤하고 낮에 또 졸리거나 아주 뭐 힘든 상황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치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닥 신경과 전문의 류한욱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OX 퀴즈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뇌졸중의 위험이 있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네, 그럼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우리 선생님 한 번만 O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무호흡증이 있으면 잠을 자다가 호흡이 멈추기 때문에 산소가 머리까지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네네네. 그게 잘 못하면 뇌졸중에 걸린다는 그러면 선생님 요가식의 인사 방법 이런 것들이 있나요? 특별히 아침에 만나시면 어떤 인사를 하시나요 보통? 나마스테. 나마스테.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인사인데 이거 어떤 뜻이죠? 자, 인도어로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네. 평안하세요라는 네, 뜻이 있군요. 네. 선생님 그러면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X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한 번만 더. 네, 어머니 왜 뇌졸중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신 거죠? 뇌졸중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 머리에서 오는 것 같아갖고 네. 여기 호흡은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데 거기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틀렸다고 말했는데요. 뇌보다는 호흡기 질환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주변에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시? 네, 있습니다. 네. 누구셔? 한 사람을 집은다면 그건 곤란하고요. 그럼 제가 한번 네. 찍어볼게요. 아저씨가 어떻게 힘들게 하시나요? 밥 같은 거 챙겨주기 싫을 때 네. 나가서 먹을 수도 있는데. 아저씨가 혹시 집에서. 삼식이세요? 아니요, 삼식이면 요새 쫓겨나요. 삼식이는 아니고. 삼식이면 쫓겨난다니까. 그렇죠. 이식이. 이식이는 봐줄만 하세요? 예, 이런 거 하면 잠이 잘 온다. 쉬는 거. 어떻게 발 한번 해볼까요? 저랑 같이? 이거 100개 채우고. 이렇게요? 예, 하여튼 저는 이런 거 많이 쳐요. 그럼 저랑 이것도 많이 이 치면서 한번 마무리를 줘볼까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렇게 앞에 건강하세요. 네, 수면 무호흡이 있는 사람은 뇌졸중의 위험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수면, 무호흡. 그러면 수면하면 잠이 되겠고 무호흡하면 숨을 안 쉰다라는 말이 되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 들어있는데 수면 무호흡은 10초 동안 숨을 쉬지 않거나 약하게 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인구의 한 10%에서 발병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뇌졸중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심혈관 질환까지 아주 다양한 질병의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벼운 증상이 아니네요. 수면 무호흡이라는 게. 저희 아버지도 가끔 주무시다가 이렇게 가만히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불안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흔들면은 아버지 하면 이렇게 다시 숨을 쉬고는 하시는데 와 정말 이거 가벼운 증상이라고 생각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수면 무호흡이 어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네, 어른들에게 많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는 그러한 병이 되겠습니다. 어른들과 달리 원인이 조금 해부학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목 안의 구조, 예를 들어서 편도라든가 목젖이 너무 커가지고 수면 무호흡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수면 무호흡을 어린이들이 앓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집중력 저하로 인해서 학습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빨리 이제 진료를 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문제 함께 보시죠. 불면증을 겪는 환자에게 TV나 라디오를 켜두는 것은 도움이 된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와, 한쪽으로 다 몰리셨어요. O를 선택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신데, 자, X를 선택하신 어머님들 중에 수면장애 겪는 분들에게 TV나 라디오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요? 예. 정신사나 와서 머릿속에 그런 꿈을 꾸더라고. 아, 키고 자고서. TV를 밖에 보면 양반이 네. 키면은 그 똑같은 현상을 얘기를 해. 그래서 키면 안 된다 생각됩니다. TV를 보시면 그거에 막 거기서 저거 하면은 그렇게 했대. 꿈꾸서. 막 이렇게 한다는 건 막장 드라마를 많이 보시나 봐요.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한 분 더 한번 인터뷰를 해볼게요. 어머님, 그 X라고 생각하신 이유는요? 음악을 듣다가 잤는데 늦게까지 그게 남아있더라고. 자다가 깼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끄고 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악을 듣고 잤더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개운하지가 않았다. 늦게까지 그게 조금 남아있는 거. 아, 그러시구나. 잠이 잘 오게 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그냥 따뜻한 우유 데펴서 한 잔 먹고 네. 명상을 해요. 아, 명상을. 네. 명상 자세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 편안하게. 벌써 주무시는 거 아니죠? 이렇게 이제 안전호흡 하면서요. 아, 네. 또 중요한 게 허리를 세우고 하면은 네. 정말 잡념도 없어지고. 명상 자세로 한번 인터뷰를 마무리 지어볼게요. 잘 자요? 네, 불면증이 있는 환자에게 TV나 라디오를 켜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잠자리는 우리가 잠을 자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침대에 누워서 시청을 하고 계시다면 TV를 빨리 끄시고 거실에 가서 시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를 먹거나 책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TV를 보시거나 라디오를 듣는 것 자체가 어떤 수면에 방해가 되는 자극이 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잠이 잘 오시지 않는다면은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하셔서 다른 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고 그러다가 다시 잠이 오시면 다시 잠자리를 청하시는 것이 이제 좋겠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시계를 확인하고 이런 것들도 다시 이제 각성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역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잠 못 이룰 때 가장 먼저 선택하는 방법이 사실 수면제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서 수면제를 처방받으려면 이렇게 장기로는 잘 처방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수면제를 오래 복용하면 정말 그 내성이 생기거나 중독 현상 같은 게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제가 이제 수면제를 조금 적게 처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성 불면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본인이 이제 약을 복용하게 되면 그 약에 적응을 해서 약의 효과가 떨어지고 따라서 또 수면제 약을 처방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약의 용량이 증가하게 되고 또 더 심해지는 경우 약을 이제 증량하거나 또 다른 약을 추가해서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약을 많이 먹게 되면 환자분께서 본인이 이제 불안해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약을 많이 먹어도 될까 하면서 스스로 한번 끊어보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그 약에 대한 금단 증상과 함께 불면증이 너무 심해지면서 힘들고 괴로워하기 때문에 다시 수면제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 경우에 이제는 약 없이는 내가 잠을 못 잘 것 같은 불안감마저 생기게 되면서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약을 요구하시기보다는 의사와 이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약 용량을 결정하고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선생님, 의학적인 지금 치료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의학적으로도 좀 치료가 어려울 것 같은 문제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변에 예를 들어 같이 항상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 네. 불면증을 유발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결혼하면 이렇게 집에서 좀 불면을 유발하는 그런 분이 계시나 봐요. 네. 저는 안 해봐서 몰랐는데. 해보고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러면 그분이랑 따로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이를 좋은 부분을 제가 떨어뜨려 놓는 게 되는 건가요? 극단의 처방인데요. 자, 불면증을 상대에게 유발하는 원인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골이나 어떤 수면 무호흡이 심해져서 옆 사람을 방해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수면 다원 검사를 시행해서 이제 양압기라든가 기계로 치료하시면 되겠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만약 꿈을 꾸면서 상대를 친다거나 아까 말했듯이 고함을 치면서 수면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신다면 이 역시 검사를 통해서 어떤 렘 수면 행동 장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약물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강한 TV 톡닥터 토닥. 오늘은 수면 장애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공식 질문 3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료 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것은 이제 어떤 수면 장애에 따라 치료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가장 흔한 불면증과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불면증 같은 경우에 무조건 그 약을 처방받으시기보다는 수면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커피라든가 콜라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 같은 음료를 즐겨 드시는 분이라면 그런 것들은 일단 먼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셨더라도 일정한 시각에서 일어나셔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시 그리고 밤에 잠에 들어야 이제 불면증에 효과적입니다. 수면 무호흡은 수면 다운 검사를 통해서 어떠한 그 심각도 정도를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양압기나 수술적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2번째 공식 질문. 예방법은요? 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눕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잠을 안 주무시더라도 낮에 피곤하시다 보니까 침대나 바닥 그리고 소파에 기대거나 누워서 이제 잠을 안 주무시더라도 쉬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것들이 불면증에 아주 안 좋습니다. 또 평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이나 회사 업무로 인해서 잠자는 시각과 일어나는 시각이 매우 규칙적인데요. 이를 주말에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늦잠을 자거나 하면서 그런 수면 시각이 이제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역시 수면에 대한 어떤 불면증을 악화시키거나 유발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반성하게 되는데요. 저는 3번째, 그렇다면 좋은 생활 습관, 다시 말해서 불면증 환자들에게 좋은 잠에 잘 들기 위한 조건들은요? 앞의 내용이 조금 반복되는 것 같긴 한데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는 눕거나 어디 기대시지 않는 게 좋겠고요. 주말에 상관없이 그 취침 시간과 또 이제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시간이 되면 무조건 일어나시고 낮에 눕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을 자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마시고 또 시계를 봐서 확인하거나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제가 이쯤 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신경과 전문의시잖아요. 네네. 나만의 잠을 잘 자는 나만의 비법 같은 게 있다면 저만의 어떤 비법이요. 것들인가요? 네. 공유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있으면. 네, 저는 사실 항상 졸립니다. 그래서 과다 수면증이 아닐까 할 정도로 많이 졸린데. 네. 하지만 잠이 오게 하는 방법을 소개하자면 복식호흡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마음속으로 초를 세면서 복식호흡법을 하면은 근육 이완 효과와 함께 어떤 불필요한 생각을 없앨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건강맨 이원구 씨가 또 복식호흡에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제가 또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요. 배우들은 보통 복식호흡을 생활화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 저는 흉식으로 쉬지 않고 복식으로 쉬고 있는데요. 복식호흡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러면 설명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해드릴까요? 복식호흡이라는 것은요. 원래 공기라는 것은 폐로 들어가지만 상상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이게 보통 흉식호흡을 하게 되면은 이게 가슴이 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배가 좀 창피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복식호흡. 우리가 선생님 잠잘 때는 보통 복식호흡을 하지 않나요? 네, 아주 지금 네. 좋은 예를 보여주셨는데 지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본인이 이쪽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네네네. 어떤 불필요한 그 생각이라든가 잡념이 없어질 수가 있어서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완 효과가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잠에 빠지는 그런 이제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니까요. 네, 그렇죠. 아.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적으로 양을 세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양을 세는 경우는 이제 양을 세는 그 마리수가 날마다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세기 해보셨죠? 그럼요. 해봤는데 역시 오늘 의학적으로 좀 양세기는 효과가 없다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양세기는 그만. 그러면 불면증에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불면증에 좋은 운동이요. 복식 아까 호흡법이 운동이라면 그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도 가벼운 걷기나 달리기 또 뭐 자전거나 어떤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게 되겠는데 주의하실 점은 취침 들기 전 2시간 이내에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심폐항진이 되면서 그러한 자극들이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주신 방법들을 습관화해서 우리가 모두 꿀잠 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구 씨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사실 아까 뭐 코를 심하게 곤다든가 몇 가지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또 수면 무호흡이 가끔 있으시고 그래서 이게 또 유전으로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사실 오늘 방송하면서 들었거든요. 선생님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오늘 질환과 관련해서 시청자들께 당부 말씀해 주시죠. 네, 당부의 말씀은요. 오늘 밤 안녕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면과 관련해서 불편한 증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낮에 이유 없이 졸리고 피곤하시다면 해당 전문의를 찾아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본인이 아니시더라도 동침자분께서 자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시거나 수면 중에 이상행동을 보이신다면 꼭 수면 관련 클리닉을 찾아서 이에 대한 진료와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건강한 TV 톡닥터 토닥. 오늘은 신경과 전문의 류한욱 선생님과 함께 수면 장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 토닥은 여러분의 건강의 플러스 또 행복의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